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앱 민족에서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죠. 그러면서 이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배달앱의 인기가 높아졌고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배민의 계획이 무엇이 잘못됐고 배민이 가야 할 길과 공공앱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 자본인 요기요에 합병이 됐죠. 90%를 차지하는 1, 2위 업체들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 돼서 수수료를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안이 나왔고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된 거죠. 요기요는 단순하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었고 배달 건당 12.5% 금액의 8분의 1을 가져가는 모델이죠. 배달의 민족은 그 배달 수수료를 받다가 플랫폼 광고 모델로 수익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월 88,000원에 가게를 노출해주고 이걸 3개 신청하면 3개를 노출해주고, 이 밖에 또 오픈 리스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 상에서 앱 상에서 내 가게를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픈 리스트를 오픈 서비스로 바꾸겠다는 건데, 신청 가게 중에 3개가 랜덤으로 노출됐을 때 이 노출된 링크를 통해서 주문을 했을 때 중개 수수료를 떼가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광고 매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광고 이용료보다 1% 낮습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문제는 오픈 서비스라는 걸로 바꾸는데 여기에 뭐가 났죠? 플랫폼 이용료 5.8%, 즉 이제는 이 배민 플랫폼 이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광고 링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문하면 따로 가게의 수수료를 떼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가게를 노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하든지 플랫폼 이용료 5.8%를 받겠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1% 낮아졌지만 더 많은 가게 주인분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안이라고 해서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광고비가 늘어나고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고 공정위에서 조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발 물러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인수합병을 시도했는데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다 보니까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시장 독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하이트는 맥주고 진로는 소주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IMF 사태로 산업 합리화 효과가 더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허용이 됐던 거죠. 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도 총 8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이 독과점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2016년에 SKT 브로드밴드, CJ 헬로비전, M&A가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배민과 요기요도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정위에서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수수료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증명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은 것이 군산에서 발표한 배달의 명수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실 지역 화폐를 잘 안 쓰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앱을 런칭을 한 건데, 기존의 이제 지역 화폐나 공공에서 만든 어플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쓸 이유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자영업자도 배달 수수료가 없으니까 당장 이득이고 소비자도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장 배달 수수료가 없으니까 양쪽 다 쓰면 쓸수록, 즉 내가 쓰는 만큼 바로바로 할인을 받고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러니까 귀찮거나 불편하더라도 쓰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전국으로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민간의 영역을 해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굳이 개입해야 되냐,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행정부는 행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외주를 줘서 만들게 되죠.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아람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 어플을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됐고, 민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혈세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없는 건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서 세금이 투입된 것이 지역 내에서 돌아서 다시 세금으로 거치고, 플랫폼 IT 기업들이 육성되면서 세수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쓰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에서 만드는 앱 그러면 거부감이 들고 별로 쓰고 싶지 않긴 합니다.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공공 앱은 왜 실패하는가?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많고 실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굳이 쓸 이유도 없고 얻는 이득이 없어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할 만큼 이득이 있진 않잖아요. 반면에 이용카드라고 하는 게 당장 추가 할인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서 활성화가 됐죠. 사람들은 당장 내가 편리하거나 이득이 돼야 쓰는데 공공 앱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의 DNA도 다르고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 따릉이 앱의 사용자 반응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 민간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활용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공정성 확보를 위할 때만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라는 명확한 배경이 있고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었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또 기회를 제공해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그러니까 공공에서 개입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아끼려고 5천만 원 이렇게 했다가 쓰는 앱 나옵니다. 바로 매몰 비용 들어가요. 앱 제작비 1억 3천만 원 정도 당연히 써줘야죠. 앱 유지비도 들어가야죠. 대부분의 예산은 3억 2천만 원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꼭 육성해야 할 4차 산업 기업들이죠.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 이분들은 고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경쟁이 붙고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지자체에서 한 사례치고 겹을 부분도 많고 공공의 역할을 잘 제시한 사례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상고 야구부의 별명인 역전의 명수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이름처럼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배민이 욕심을 부려서 수수료를 조금 올려보려다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고객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 인수합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악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반면 교사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배민이 가야 할 길과 잘할 수 있는 분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